편지입니다. 네, 7월 20일 5am 모닝 레시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명상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들어주세요. 미소와 기적. 삶에 대한 도전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나는 슬픔과 수치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13살이 되도록 어떻게 웃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웃어주는 것이 좋다는 잡지 내용을 보게 됐고, 내가 웃으면 어떻게 보이는지 거울을 통해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막상 웃으려고 하자 얼굴 근육에 통증이 느껴졌고 거울에는 불쾌감을 주는 찌푸린 얼굴이 비춰졌습니다. 충격이 컸지만 찌푸린 얼굴을 모델의 미소 짓는 얼굴처럼 바꿔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웃는 연습을 하고 나서 마침내 사람들 앞에서 웃었을 때 중년의 신사분이 온화한 미소로 답해줬습니다. 나는 참으로 기뻤습니다. 이 작은 사건은 내 삶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줬지요. 52살 때 나는 또 다른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유방암 진단을 받고 오른쪽 가슴을 절제하기로 결정했던 것이죠. 어머니가 54살에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죄송해요. 수술날 아침 나는 병원에 전화를 걸어 수술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전화를 받은 간호사가 좋은 생각이에요 라고 응답해줬습니다. 나는 암을 치료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우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대치요법 치료를 해주는 사람들을 한 명씩 차례대로 만났고 루이스 헤이의 치유를 읽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스스로 암을 치유한 이야기에 감동받았고 그녀의 메시지를 비롯해서 내가 알고 있는 방법들을 모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나 자신을 치유해 나갔고 지난 7년 동안 내 건강은 정상이었습니다. 최근 나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나는 할 수 있어 컨퍼런스에 참가해서 루이스의 책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내게 준 영향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나는 루이스에게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 그녀에게서 배운 것들을 어떻게 알려줬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 자녀들이 어떤 멋진 경험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모든 기적들이 세계를 떠들썩하게 할 뉴스거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종 기적은 아주 작은 선의 씨앗과 같아서 그 씨앗을 기꺼이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심어지곤 합니다. 이 씨앗들은 거센 풍파 속에서 싸우며 강한 본보기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삶의 길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과 용기를 주게 되죠. 그날 루이스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묻더군요. 낸시, 당신이 이토록 힘있는 여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그 물음에 멈칫했지만 그때까지 해왔던 여행이 떠올랐습니다. 미소조차 짓지 못했던 13살의 소녀에서 유방암을 치유한 성숙한 여성으로 성장해서 지금도 루이스에이의 기적적인 선의 씨앗을 심고 있는 내가 있었습니다. 나는 루이스에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활짝 웃으며 힘차게 말했습니다. 네, 물론이죠. 라고요. 네, 그러면 오늘의 학원 시작해 볼게요. 학원 찾아놓는다고 아까 인스타그램 켜놓고서 그냥 또 꺼버렸네요. 학원을 찾아봅시다. 학원을 찾아봅시다. 제가 또 지난 이 강의가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강의가 하나 더 들어와서 기자 아니어도 상관없냐 했더니 상관없대요. 그래서 또 강의를 다음 주 수요일에 한 번 더 하게 됐습니다. 늘 기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뭔가 해온 게 있다면 네, 그렇습니다. 오늘 다리가 굉장히 저리네요. 미치겠네.
네, 학원 목록 시작하겠습니다. 힘차게 해볼게요. 함께 따라해주세요. 나는 매일매일 기분이 점점 더 좋다. 나는 나이와 상관없이 늘 아름답고 힘이 있다. 나는 건강 상태가 매우 좋으며 건강미가 넘친다. 내 몸은 빠르게 치유된다. 나는 에너지와 열정으로 가득 차 있다. 사랑으로 채워진 나의 생각이 내 면역 체계를 강화시킨다. 나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늘 안전하다. 나는 건강하고 온전하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나는 내 마음에 드는 날렵한 몸매를 가지고 있다. 나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 내면의 의식 패턴을 기꺼이 내려놓는다. 나는 내 몸의 경이로움에 늘 감사한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며 내 몸을 소중하게 대한다. 나는 내 인생을 사랑한다.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안전한 일이다. 나는 건강하고 온전하며 완전하다. 나는 이 상황을 만들어낸 패턴을 해결하기 위해 내면으로 들어간다. 나는 이제 신성한 치유를 받아들인다. 나는 항상 완전히 편안하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나를 만지는 모든 손은 치유의 손이며 사랑만을 표현한다. 내 수술은 빨리, 쉽게, 완벽하게 진행된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나는 점점 더 건강해진다. 이제 좋은 건강은 나의 것이다. 나는 과거를 흘려보낸다. 고요. 제가 학원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요거 하나 더 읽어볼게요. 보이시죠? 나는 내 존재 자연 그대로의 상태가 곧 건강임을 받아들인다. 나는 어떤 방식으로든 옆장이거든요. 하나 옆에 있는 여기인데 나는 어떤 방식으로든 불편함, 질병을 야기하는 내면의 정신적 패턴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내려놓는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인다. 나는 내 몸을 사랑하고 받아들인다. 나는 영양가 있는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신다. 나는 나를 즐겁게 만들어주는 재밌는 운동을 한다. 나는 내 몸이 얼마나 경이롭고 훌륭한 기계인지를 잘 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이러한 몸 안에서 살고 있음을 특권으로 여긴다. 나는 에너지가 넘치는 곳이 좋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좋다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확언까지 해봤고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읽어볼게요.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75쪽이에요. 그래서 어제는 나는 돈에 관심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만나봤고 잠깐만요. 나의 채팅창 혹시 그래도 더 여러분 들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리사, hey, hi, how are you? 소영님, good morning입니다. 세령님, 안녕하세요. 하루사랑님, 안녕하세요. 하루사랑님이 인스타에 희용님이셨어요. 전 그것도 모르고 어제 희용님이 안 들어오셨네요. 그러고 있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계속 해볼게요. 그래서 어제는 나는 돈에는 관심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하루 8시간씩 일을 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건 진실을 거부하는 행동이고 돈에 관심이 없다면 애당초 왜 일을 하겠냐. 그런 사고방식은 돈을 쌓아올리는 사람들보다 더 잘못된 거다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자 아버지의 말을 들으면서 내 진짜 아버지가 수도 없이 하던 말이 떠올랐다. 나는 돈에는 관심이 없다. 진짜 아버지는 자주 그런 말을 했다. 내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야 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하기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가 물었다. 두려움과 욕심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돈을 위해 일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가요? 아니지. 그렇게 하면 시간 낭비가 되겠지.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감정은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어준다. 감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움직이는 에너지라는 의미지
우린 감정에 솔직해야 한다. 마음과 감정을 우리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해야 해. 불리하거나 적대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으아,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방금 한 말은 별로 신경 쓰지 말아라. 크고 나면 이해하게 될 테니. 다만 감정에 반응하지 말고 관찰하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이성 대신 감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한단다. 감정은 감정일 뿐이야. 그러니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예를 들면 어떤 거요? 어디 보자. 어떤 사람이 직장을 구해야 해 라고 말하면 그건 이성적인 사고가 아니라 감정에서 나오는 소리지. 돈이 없다는 두려움이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거야. 하지만 청구서 대금을 내려면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물론 그렇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두려움이 사고를 좌우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돈이 없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경우에는 그 즉시 직장을 구하러 나서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직장을 구하는 것이 과연 이런 두려움을 장기적으로 없앨 수 있는 최상의 해결책일까? 내 생각에는 아니다. 직장은 장기적 문제에 대한 단기적인 해결책일 뿐이야. 하지만 우리 아빠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좋은 성적을 얻어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라고요. 그래, 너희 아버지는 그러실 거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라고 말하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건 좋은 길이기도 하지.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두려움 때문이야. 우리 아빠가 두려워서 그런 말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 그분은 네가 잘 돈을 벌지 못하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할까봐 두려우신 거야. 그렇다고 내 말을 오해하지는 말렴. 너희 아버지는 분명 너를 사랑하고 네가 잘 되길 바라시지. 나도 교육과 직업이 중요하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렇지만 그걸로는 두려움을 다스릴 수 없어. 너희 아버지는 몇 푼을 벌기 위해 아침마다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과 똑같은 두려움 때문에 너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 그러면 아저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난 너에게 돈의 힘을 정복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통제하는 법을 가르쳐주마. 학교에서는 그런 걸 잘 가르쳐주지 않아요. 않아. 그렇지만 그걸 배우지 않으면 돈의 노예가 되지. 한 사람의 얘기였는데 제가 눈을 나눠버렸네요. 그리고 옆에 금융 지식을 마스터하라는 짧은 박스 안에 글이 있는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파생 상품이 출현하고 경제가 갈수록 복잡해짐에 따라 돈에 대해 마스터한다는 것, 즉 금융 지식이 세계 경제에 생존하는 필수 수단이 됐다. 저금리와 불확실한 주식시장에서 장기 저축과 장기 투자를 독려하는 낡은 격언은 더 이상 씨알도 먹히지 않는다. 어서 장기 투자하는데. 마침내 이해되기 시작했다. 부자 아버지는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고 싶어 했다. 마틴 여사는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다. 그때 그분은 잔인한 이야기들을 예로 들었지만 그분 덕에 나는 그 내용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었다. 그날 내 시야는 넓어졌고 나는 사람들의 앞김을 가로막고 있는 함정들을 볼 수 있게 됐다. 사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고용인일 수밖에 없단다. 다만 일하는 수준이 다를 뿐이지. 난 그저 너희들이 두 가지 감정, 즉 두려움과 욕망 때문에 생기는 함정을 피할 수 있게 해주고 싶은 것뿐이야. 그것들을 너희에게는 유리한 방향으로 사용해주게 해. 방해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말이다. 그게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거란다. 난 너희들에게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을 가르치는 데 관심이 없다. 그런 것으로는 두려움이나 욕망을 해결하지 못해. 두려움이나 욕망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고 부자가 된다면 돈 많은 노예가 되는 것이나 다름없지. 함정은 어떻게 피해요? 함정은 어떻게 피해요? 가난이나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근본 원인은 두려움과 무지다. 경제나 정부나 다른 부자들 때문이 아니야. 사람들이 함정에 빠지는 건
스스로 초래한 두려움과 무지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학교에도 가고 대학에도 가렴. 함정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는 내가 가르쳐 줄 테니. 퍼즐 조각들이 점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교육을 받은 내 아버지는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직업을 가졌다. 하지만 학교는 그분에게 돈이나 돈에 대한 두려움을 다루는 법을 가르쳐주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나는 이제 두 아버지로부터 서로 다른 중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이제까지 돈이 없을 때 느끼는 두려움에 대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돈에 대한 욕망이 우리의 사고에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마이크가 물었다. 내가 너희들에게 시급을 올려준다고 유혹했을 때 기분이 어땠니? 욕망이 불어지는 게 느껴지더니? 감정에 굴하지 않고 참을 수만 있다면 즉각적인 반응을 지체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다. 그 부분이 중요하지. 우리는 늘 두려움과 욕망이라는 감정을 품고 산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런 감정들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그리고 유용하게 사용하는 거야. 감정이 사고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돼. 사람들은 대부분 두려움과 욕망이 자기를 불리하게 만들도록 내버려둔단다. 그게 바로 무지의 시작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과 욕망이라는 감정에 휘둘려 월급 봉투와 인상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줬지. 그런 감정이 지배되는 사고가 자기를 어떻게 몰고 갈지도 전혀 모르고 말이야. 그건 마치 당나귀 코가 코앞에 매달린 당근을 쫓아가는 것과 비슷하지. 당근을 손에 쥐고 있는 주인을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거야. 당나귀 주인은 그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만 당나귀는 환상을 쫓고 있던 것에 불과해. 그 다음날에도 당나귀는 새 당근만 받으면 끝이니까. 네, 이렇게 당근 이야기를. 그렇다면 제 새 야구 글러브랑 사탕 그리고 장난감을 갖고 싶어하는 것도 당나귀와 비슷한 건가요? 그래.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장난감은 점점 더 비싸지지. 새 자동차 보트,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기 위한 큰 집처럼 말이다. 부자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두려움이 우리를 문 밖으로 밀쳐내고 욕망은 네게 손짓하지. 바로 함정이란다. 그래서 해답은 뭐예요? 두려움과 욕망을 가중시키는 것은 무지란다. 돈 많은 부자들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두려움을 느끼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야. 돈은 당근이고 환상이란다. 만약 당나귀가 더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다면 더 이상 무작정 당근을 쫓아가지는 않아도 될 테 말이다. 부자 아버지는 인간의 삶이 무지와 깨달음 사이의 투쟁이라고 말을 했다. 네. 저 너무 혹시 들으셨어요? 배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분은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을 때 무지가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그런 투쟁은 마음을 열거나 닫는 법을 배우기 위해 매 순간 이루어지는 연속적인 결정을 뜻했다. 학교는 중요하지. 학교에서는 사회의 일원이 되는데 필요한 기술이나 전문 지식을 배울 수 있어. 어떤 사회든 교사나 의사, 엔지니어, 예술가, 요리사, 사업가, 경찰관, 소방관, 그리고 군인을 필요로 하니까 말이다. 학교에서 이들을 교육시켜야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번창할 수 있지.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학교는 시작과 아니라 끝을 의미한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부자 아버지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는 그날 그분의 이야기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훌륭한 스승들의 가르침이 그러하듯이 그날 부자 아버지 이야기도 그 뒤로 오랫동안 내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지금 허리가 좀 앉아있는데 허리가 아파가지고 조금 여러분들의 댓글을 읽으면서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또 여러분들이 댓글을 그렇게 남겨주진 않았네요. 지금 동시 시청자 수가 10분인데 네, 평소보다는 조금 적게 들어오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 저는 조금 더 위축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봐주시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 오면 저 혼자 이 학원과 책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와주시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든 독서도 하고 어떻게든 긍정 학원도 하고 그래서 전 정말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좋습니다. 안 그랬으면 저는 이 시간에 이것의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그냥 편집하고 있거나 뭔가 다른 걸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5시 25분인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 해가 뜨고 있고요. 제가 지금 좀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다리가 약간 저려서 정말 큰일이네요. 루이스의 치유를 다시 처음부터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벌써 7월도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반기 계획 잘 세우시고 잘 마무리하시고 남은 꿈들, 못다 이룬 꿈들 못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그러면 물러날게요. 내일 만나요. 안녕.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더위랑 코로나 꼭꼭 조심하세요. 안녕.